이번 시간에는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적은 양의 물질도 분리하여 성분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1번,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고 그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교과서 222쪽 실험을 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실험은요,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할게요. 동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습지는 23페이지입니다. 잉크를 이루고 있는 성분은 몇 가지예요?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면서 그 성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거름종이에 비커에 맞게 이렇게 거름종이를 잘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서 거름종이 아래쪽에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연필로 선을 긋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은 점 하나를 찍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2 내지 3회를 반복해서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수성 사인펜을 이용하여 거름종이의 같은 높이에 다른 위치에 가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름종이에 하나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찍고요. 하나는 수성 사인펜을 이렇게 찍습니다. 1cm 올라온 지점에. 자, 거름종이를 유리판에 셀로판 테이프를 붙이고 물이 든 비커의 끝부분에 이렇게 물이 닿도록 합니다. 이 점이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자, 물이 거름종이를 따라 올라가면서 사인펜을 이루는 잉크의 색깔을 관찰한다. 이랬어요. 이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와서 요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험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컴퓨터용 사인펜에 잉크를 이루는 색소는 몇 가지였어요? 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일반 사인펜에 잉크를 이루는 색소는 몇 가지다? 예, 3가지 이상이에요. 일반 사인펜에 잉크를 이루는 색소마다 물을 따라 이동하는 무엇이 다를까? 네, 속도가 다르겠죠. 1번의 실험처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답과 같은 방법의 장점을 교과서 223쪽을 참고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고 교과서 223쪽을 보고 가나다를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가를 보면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서 어떻다? 간편하죠? 짧은 시간에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점 찍어서 그냥 물에 담그면 되니까, 그쵸? 용매에 담그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합물 양이 아주 적어도 특성이 비슷하여 다른 방법으로 분리가 어려운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같은 특징을 갖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예입니다. 가루를 완성해보자 했어요. 자, 우리 운동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라는 것을 해요. 운동선수들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소변을 통해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불순물이 있는지 또 금지된 약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도핑 테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검진할 때 혈액의 성분을 검사해서 진단할 때도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합니다. 자, 엽록소를 분리할 때 식물의 잎을 이루고 있는 색소의 성분을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농약 성분을 검출, 음식물에 농약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검출할 때도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죠. 자, 금속이온을 분리할 때 어떤 금속이온이 존재하는지 자, 과학수사 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얻거나 증거를 수집할 때도 이용되고요. 각종 색소의 분리 시 비슷한 물질이 확인 등에도 이용이 됩니다. 선생님이 부연적으로 첨부한 동영상을 통해서 요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수성 사인펜 잉크의 색소를 분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자, 수성 사인펜 잉크의 색소가 A에서 C와 같이 분리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A에서 C로 분리되는 까닭은 뭘까요? 자, 색소별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뭐예요? A이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성사인펜 잉크는 혼합물이다. 그쵸? A, B, C로 분리가 됐죠. 수성사인펜 잉크의 점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아요. C, 색소가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어때요? C가 가장 느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용매는 수성사인펜 잉크를 녹일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거름종이는 수성사인펜 잉크가 충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긴 것이 좋다. 맞죠?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꽃잎의 색소,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 질산칼륨과 항상구리, 에탄올 수용액, 혈액이나 소변의 성분 몇 번이에요? 자, 기억과 미음이 됩니다. 컴퓨터용 4번, 컴퓨터용 사인펜과 검은색 수성 사인펜으로 거름종이의 점을 한 개씩 찍은 다음 그림과 같이 거름종이 끝에 비커 안에 물이 닿도록 설치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인펜의 점이 물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2번, 컴퓨터용 사인펜은 색소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컴퓨터용 사인펜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검은색 수성 사인펜의 색소가 물과 함께 거름종이를 따라 이동한다. 맞죠? 검은색 수성 사인펜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소가 몇 개의 띠로 분리된다. 맞아요. 검은색 수성 사인펜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소의 이동 속도는 서로 다르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고요. 5번에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 간편하다. 맞죠? 매우 적은 양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맞죠? 여러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분리할 수 있다. 맞죠? 용매의 종류가 달라져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매의 종류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용매에 녹지 않은 물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6번, 혼합물과 그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옳게 짝지은 것. 자,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은 어떻게 분리해요? 끓여서 분리했죠? 끓는 점의 차이입니다. 2번에 자, 설탕과 모래. 설탕과 모래는 뭘까요? 예. 자, 정답 2번이겠죠. 설탕과 모래는 모래는 물에 녹지 않지만 설탕은 물에 녹죠. 자, 그래서 물에 녹여서 거름종이를 걸러주면 분리가 되겠죠. 용해도 차이 맞아요. 자, 물과 식용유는 뭐다? 밀도 차가 되겠고요. 물과 에탄올은 끓는 점의 차이가 되겠죠. 사인펜의 잉크는 방금 얘기했던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프린트 25쪽 6단원 대단원 평가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25, 26쪽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화면을 정지시키고 풀어보고 답 체크를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자, 5번이죠? 밀도와 용해도죠. 자, 2번. 그림가는 물 12.0ml가 들어있는 메스 실린더에 돌을 넣었을 때 메스 실린더의 눈금이고 그림가는 이 돌을 윗접시 저울에 올려놓고 수평이 될 때까지 올려놓은 분동이다. 이 돌의 밀도는 몇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인가? 그랬어요. 자, 돌을 넣었을 때 물은 얼마가 됐어요? 18 정도가 됐죠? 자, 그러면 이 돌의 부피는 얼마예요? 18에서 12를 빼면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돌의 질량은 얼마예요? 5 더하기 5 더하기 2 하면 돌의 질량은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피가 6, 질량이 12. 자, 그래서 12를 6으로 나누면 2g/ml가 됩니다. 3번. 다음은 밀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 되지 못한다. 틀렸죠.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니은.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종류와 분자 사이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디귿. 같은 양의 부피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때 분자의 질량이 가벼울수록 밀도가 작다. 분자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밀도가 적죠. 네. 맞아요.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여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자, 상태가 변하면 밀도는 변하죠.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밀도가 가장 큰 것은 어디다? 고체가 되죠. 자, 물질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밀도가 작아진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다음 표를 보고 가스 누출에 대비하여 가스 경보기를 방 안에 설치하고자 할 때 옳게 나타낸 것. 자, LNG는 공기보다 어때요? 밀도가 커.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방 위쪽에 설치해야 되겠고요.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서 방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5번. 기체의 온도를 낮추면 기체의 부피, 질량, 밀도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자, 온도를 낮추면 분자 간의 간격은 어떻게 돼요? 좁아지겠죠?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고. 밀도는, 질량은 변함이 없죠.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작아지면 밀도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 6번. 액체의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우리 액체의 끓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였어요? 물이 어떻게 해서 끓었죠? 자, 물이 식힌 물을 우리가 진공 펌프 속에 넣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줬더니 물이 끓었죠. 그래서 기압과 관련됐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표는 물질 A에서 E에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20도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 자, 20도씨에서 기체 상태가 되려면 이 끓는 점이 20도보다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겠죠? 끓는 점이 20도보다 낮은 거는 A가 되겠죠. 8번. 그래프는 A에서 D의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B와 D는 질량이 같다. B와 D는 질량이 같다. 모르죠? B와 D는 같은 물질이다. 자, B와 D는 끓는 점이 지금 같아요. 자, 질량은 B가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C는 D보다 먼저 끓는다. C는 D보다 먼저 끓었어요? 나중에 끓었죠. A는 B보다 끓는 점이 A는 높죠. 지금 끓는 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9번. 그림은 나프탈렌을 가열한 후 냉각시켰을 때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에 나프탈렌의 어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자, 나프탈렌의 끓는 점은 어는 점은 일정하죠. B하고 D가 어는 구간입니다. A 구간에서 나프탈렌은 액체로 존재한다. A 구간에서는 고체로 존재하고요. C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자, 나프탈렌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다. 그쵸? 네. B 구간에서의 온도를 녹는 점, D 구간에서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맞죠? 자, 위 문제 그래프에서 BD 구간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 자, BD 구간은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구간이죠. 자,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구간이고요. 이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열이 상태 변화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번 별표 칠게요. 별표 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 11번. 물 100ml에 소금, 염화나트륨 30g을 녹였을 때 용질과 용매, 용액을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용질은 뭐예요? 염화나트륨이죠? 용매는 물, 용액은 소금물이죠. 정답 2번이고요. 16번. 아래의 현상과 관계 있는 내용은 더운 여름날 어항 속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입을 뻐끔거린다. 자, 이거는 기체의 용해도하고 관계 있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하죠. 그 다음 17번, 자 12번. 다음 그림은 4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물이 뜨거울수록 더 많이 녹는다. 맞죠? 온도가 높으면 고체 물질의 녹는 용해도가 높아지죠. 40도씨의 물에 가장 많이 녹는 거, 40도씨에서 가장 많이 녹는 거 뭐예요? 질산, 나트륨 맞아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건 뭐예요? 질산, 칼륨 맞습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염화, 나트륨 맞죠? 같은 질량의 80도씨의 포화 용액을 60도씨로 냉각시킬 때 고체가 가장 많이 석출되는 거. 80에서 60으로 냉각시킬 때 가장 많이 석출되는 것은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예요. 질산, 칼륨이 되겠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을 물 100g에 녹였을 때 용해도 곡선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2개 고르면 자 A점은 불포화다. A점은 과포화죠. C점은 포화 상태. C점 포화 상태 맞고요. B점에 있는 용액을 60도까지 낮추면 고체가 얼마 석출돼요? 50g 석출되죠. 네. D점에 있는 용액은 불포화 상태로 고체가 50g 더 녹을 수 있다. 맞고요. 자, 14번에 보면 불포화 용액 D를 포화 용액으로 만드는 방법. 이거 선생님이 많이 했어요. 뭐예요? 온도를 낮추고 용질을 더 넣어주고 물을 증발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고체가 녹아있는 80도씨의 포화 용액 250g을 60도씨로 냉각시키면 결정이 얼마나 속출되는가? 자, 용액이 250g이라는 말은 용매 100g의 용질이 150g 녹아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150에서 100을 빼면 50g이 되겠죠. 자, 17번.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 자,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겠죠? 자, 그러면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가 됩니다. 자,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19번. 자,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이고요. 20번에 순물질에 해당하는 것. 요것도 자, 1, 2, 3번 우리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순물질과 혼합물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했죠. 수업 시간에. 자, 22번.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자, 우리가 고르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고르지 않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 됩니다. 자, 23번. 구리, 물, 설탕물, 우유 4가지 물질이 C에서 D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적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24번.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8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